네, 자동차에선 토요타, 폭스바겐, 현대차, 또 국제 영화제 하면 칸, 베니스, 베를린 이렇게 분야마다 유명한 빅3가 있죠. 이 세금도 그렇습니다.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국세의 거의 80%가 이 3대 세목인데 최근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. 법인세가 잘 안 거치기 때문입니다. 삼성전자가 단적인 사례인데요. 재작년 4조 2천억 원 낸 법인세가 지난해엔 0원이었습니다. 이익을 봐야 법인세를 내는데 재작년 영업 적자였기 때문입니다. 또 SK하이닉스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. 이 법인세가 부진하니 소득세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. 올해도 추이는 비슷할 듯한데요. 이대로 괜찮을지 김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다음 달 첫 삽을 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. 삼성전자는 20조 원, SK하이닉스는 9조 원을 투자합니다. 이번 달 국회 통과가 유력한 일명 K칩스법이 시행되면 투자비의 20%씩을 세액 공제받습니다.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. 기업을 돕자는 취지의 법인세 감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. 연구개발 세액 공제, 고용 세액 공제까지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이 9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. 전체 국세 중 법인세 비중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최근 20년 추이를 보면 20% 선을 웃돌다 지난해 18%대로 떨어졌습니다.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 부분이 더 커요. 더 두려운 것은 올해부터 구체적인 정책 환경이 우리한테 많이 불리하게 바뀌고 있거든요. 근로소득세는 대조적입니다. 같은 기간 비중이 8%대에서 18%대로 늘었습니다.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빨리 늘고 있기 때문인데 근로자 전체의 소득이 빨리 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내가 연봉이 늘면 근로소득세 수는 자연히 따라서 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다만 소득세 쏠림이 너무 심하면 재정 운용엔 분명 부담입니다. 이 추세면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거칠 수도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.